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자동차는 페라리의 첫 번째 SUV 프로 상계입니다. 자, 드디어 페라리의 첫 번째 SUV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로 상계란 이름 자체가 등장한 거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자동차의 내외관 그리고 가격, 재원, 성능 이런 것들이 공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타이밍이 늦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자동차를 만들던 페라리가 이렇게 신모델을 투입한 거는 굉장히 늦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SUV를 만들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포르쉐, 마세라티 같은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SUV를 만들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페라리는 우리는 절대 SUV 따위는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는 레이스카를 만드는 스포츠카 브랜드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도 SUV를 만들고 벤틀리도 SUV를 만들고 롤스로이스도 SUV를 만들고 스포츠카나 고급차를 다루는 메이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는 페라리와 맥라렌, 로터스 등을 제외하면 전부 SUV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페라리까지 그리고 로터스도 SUV를 만들었으니까 SUV를 만들지 않는 전통적인 스포츠카 회사는 맥라렌밖에 없습니다. 이 페라리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SUV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이 좀 엿보이기도 하고, 이름에서부터 프로 상계란 뜻 자체가 순종, 순혈, 정통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SUV를 처음 만들어냈지만 이 차는 결코 페라리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상한 부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이 프로 상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엔진입니다. 프로 상계는 페라리의 미래를 여는 모델이고 첫 번째 SUV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페라리는 어떤가요? 이제 6기통 하이브리드 모델도 만들고 8기통 하이브리드 모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 모델도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 상계는 V8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예상을 깨고 12기통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12기통 엔진은 페라리의 상징과도 같고 페라리의 첫 번째 모델도 12기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SUV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 상계에도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페라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엔진이기도 한데 이 프로 상계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12기통의 엔진 블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품이 프로 상계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전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라고 말하는 페라리의 주장도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엔진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자동차고 자연흡기 엔진의 점진적인 성능이나 12기통의 사운드 같은 것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 상계는 SUV이고 차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페라리 모델과는 좀 차별화되게 엔진을 수압하기 조금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프로 상계 이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T4 루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페라리 FF, 자,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12기통 엔진을 쓰기도 했지만 GT4 루소 같은 경우는 8기통 엔진까지도 사용을 했거든요. 아마 프로 상계도 시작은 12기통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8기통 엔진까지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8기통 엔진은 SF90 스트라달레에 적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 차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기통을 좀 고수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자, 이 12기통 엔진은 2002년 페라리 엔초 모델에 썼었던 F140 엔진의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크각은 65도이고 배기량은 6496cc예요. 자, 이 엔진이 쓰인 최신 자동차가 이제 812 슈퍼패스트 그 라인업들인데 그 라인업과는 완전히 다른 부품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도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회전수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 SUV 특성에 조금 더 걸맞게끔 손을 많이 봤어요. 최고 출력은 725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73kgm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3초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를 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특별한 부분은 변속기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에서 바퀴로 이제 최종적으로 동력을 배분을 해주는데, 프로 3계 같은 경우는 엔진과 변속기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엔진은 앞쪽에 놓여져 있고 변속기는 뒤쪽에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보통 트랜스 엑슬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GT 모델 정도 될 것 같아요. 프로 3계 엔진은 앞차축 뒤쪽에 놓여져 있고요. 여기서 샤프트로 변속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뒷차축 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뒷바퀴 굴림인데, 이 엔진에서 별도의 동력을 뽑아서 앞바퀴까지 굴려줍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다륜구동 시스템이고, 이 FF 그리고 GT4 루소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방식이에요. 엔진에서 곧바로 나오는 동력이 앞바퀴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도 클러치가 있고 2단 변속기가 있어요. 사실 프로 3계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몇 단 기어가 적용되어 있는지 알려지진 않았고, 기어 구성이나 기어비가 조금 더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GT4 루소 같은 경우는 2단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클러치가 떨어지고 붙으면서 앞바퀴에 동력을 보내줬다가 보내주지 않았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다륜구동 시스템이고,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구조도 단순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PTU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좌우의 바퀴의 토크 차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크 벡터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메인 변속기 얘기를 조금 하면, 기존 모델들은 이제 7단 듀얼 클러치가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에 페라리가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296GTB나 SF90 스트라달레에 들어가는 변속기가 거의 다르지 않은 변속기가 뒷차축에 놓였다고 하고요. 변속 속도도 7단 변속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졌고, 이 차는 SUV잖아요. 그래서 SUV는 폭발력도 중요하지만 견인력도 중요하고, 효율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비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적인 페라리가 만들던 스포츠카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변속기가 어쨌든 뒤에 있으니까 트렁크 공간의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변속기 위치를 최대한 낮추면서 이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무게 중심도 낮아지고, 이 드라이 섬프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관성주행, 엔진의 부하가 덜 걸릴 때는 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스팅 기능까지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를 뒤로 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무게 중심인데, 큰 엔진이 앞에 있고 변속기까지 앞에 있으면 앞이 너무 무거워서 굉장히 둔한 자동차가 되거든요. 자, 조향 성능 그리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변속기를 뒤로 배치하면서 무게 중심을 맞춘 건데, GTC 루소 같은 경우가 47대 53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게 배분을 조절해서 49대 51의 무게 배분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셰시 기술입니다. 자, 최신 페라리 기술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 3계에서 처음 도입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서스펜션 제어 기술입니다. 그동안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 유체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이제 마그네틱 서스펜션을 주로 썼는데, 지금 프로 3계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압 댐퍼가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48V 전기 모터가 붙었어요. 이 48V 전기 모터의 힘으로 댐퍼의 움직임을 컨트롤 해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슈퍼 SUV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성능 SUV들을 보면, 특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가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안티 롤바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SUV는 차체가 높고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쏠림이 커서 롤이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안티롤바가 이를 억제시켜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페라리는 이 양쪽 바퀴를 이어주는 안티롤바를 컨트롤해주기보다는 각각의 서스펜션을 정교하게 컨트롤해주면서 자동차가 어떤 상황에서도 수평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 모터로 굉장히 즉각적이고 개별적이고 큰 힘으로 이 거대한 자동차를 컨트롤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일반적인 페라리의 스포츠카와 다르지 않다고 해요. 자, 이런 기술은 프로 3계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거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도로에서 그리고 서킷에서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네 번째로 특별한 부분은 디자인인데, 그 중에서도 비율이에요. 프로 3계 차체 크기는
길이가 4973mm, 너비가 2028mm, 높이는 1589mm입니다. 자, 그리고 휠베이스가 무려 3018mm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차가 그렇게 큰 차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SUV처럼 껑충하게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늘씬한 마치 슈팅 브레이크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FF나 GTC4 루스와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SUV들 우루스, 르반떼, 카이엔 뭐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해도 비율적으로 이 프로상계가 갖는 장점이 확실합니다. 차체 높이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무려 10cm나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날렵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페라리가 SUV를 만드는데 꽤 부담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이 비율, 디자인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이 외형적인 디자인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뭐 최신 페라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접목되기도 했고 공기역학적인 설계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여러 구멍들이 뚫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굴곡도 느껴지고 스포일러까지도 도드라지는데, 자, 페라리가 그동안 스포츠카를 만들 때는 다운포스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 프로상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동차가 무겁기 때문에 다운포스보다는 이 항력 감소, 드래그 감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부드럽게 스쳐가게끔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뒷문짝입니다. 이 마치 롤스로이스처럼 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도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른바 수어사이드 도어로 불리기도 하고 코치 도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페라리가 이런 식으로 문짝을 만든 건 처음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애초에 문짝이 4개짜리 자동차를 만든 것도 처음이기도 한데 좀 독특하게 만들기도 했고, 뒷문짝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각도 자체도 일반적인 레귤러 타입의 도어보다는 훨씬 더 활짝 열려요. 진짜 이 문짝 열리는 것만 놓고 보면 뭐 컨셉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어사이드 도어를 가진 자동차들이 보통 B필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상계 같은 경우는 B필러가 존재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자, 강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강철과 뭐 카본 파이버 등 여러 가지 복합 소재가 골고루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실내 디자인도 최신 페라리의 요소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독특한 부분이 이 완전히 좌우 대칭처럼 생겼어요. 보조석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스티어링 휠만 없을 뿐이지 운전석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가죽도 쓰였고, 이 페라리 같은 경우는 보통 오디오 시스템을 잘 신경 쓰지 않는데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 컵홀더, 수납 공간, 그리고 뒷자리의 여유로움,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페라리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구성 요소들도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최초로 이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 제어 기능까지도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네티노 이 주행 모드를 조작을 해보면 뭐 웬 모드, 윈터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오프로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프로상계는 본격적으로 내년 2분기 뭐 여름이 오기 전부터 인도가 될 거라고 하고, 사실 이미 예약은 다 받아놨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이 2,000대라고 해요. 뭐 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가격도 모르는데 일단 전 세계에서 2,000명이 이 차를 이미 사겠다고 계약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이미 뭐 올해 내년 물량들을 전부 끝났다고 하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도 리워드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상계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돈만 갖고 있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페라리를 내가 몇 대 사서 포인트가 몇 점을 쌓아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프로상계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끝났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가격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와, 우루스는 진짜 가성비 SUV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루스가 시작 가격이 대충 우리나라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람보르기니 중에서 가장 싼 편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산계 사실 뭐 비쌀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유럽에서 시작 가격이 39만 유로,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대충 이제 환산해보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페라리는 다 옵션을 넣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페라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한 옵션 한 1억 정도 넣으시거든요. 1억 넣으면 얼마야? 6억 6천만 원. 와, 이게 컬리넌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컬리넌도 좀 저렴한 느낌인 것 같고, 페라리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UV를 만들긴 하는데 우리가 변절자도 아니고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SUV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만든다라는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 차는 우리의 주력 모델이 아니야. 우리는 어쨌든 전체 판매량의 20% 정도만 프로3계를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SUV 페라리를 늘려가면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차를 한 대에 만들어 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던 스포츠카들만 더 고수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비싸? 진짜 인간적으로 좀 너무 비싼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요즘 페라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고급스러운 SUV도 잘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년쯤이면 길가에서 프로3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이 무시무시한 SUV를 시승하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과연 살만한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